네, 안녕하십니까. 리드윈 논술 대표 강사 김춘태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찍는 영상은 12월 7일부터 개강하는 광운대 논술 파이널 강좌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2021학년도 기출과 그 다음에 모의 논술, 2020학년도 모의와 기출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어떻게 이제 출제 경향을 좀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녕하십니까. 리드윈 논술 대표 강사 김춘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영상은 12월 7일부터 개강하는 광운대 논술 파이널 강좌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 기출과 2021학년도 모의 논술의 어떤 출제 경향들을 분석을 해서 제가 이제 5일 동안 진행하는 그 수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좀 더 중점을 두고 수업하는지, 그래서 수강하려는 학생들, 논술 이제 수업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미리 좀 영상을 좀 찍도록 한 겁니다. 우선은 그러면 이제 뭐 광운대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이제 광운대학교 이제 사진이고, 우선은 이 광운대학교는 최저가 없죠. 여러분들 최저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논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매년 학생들을 이제 광운대학교를 가르치고 이제 합격생들을 배출하면서 우선은 이제 광운대학교를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면 제시문에 있는 논제가 굉장히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지만, 오히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출제 요구사항들을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 생각을 좀 반대로 가지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두 문제가 출제되고 문제당 한 700에서 보통 이제 750자 플러스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우선 120분 동안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오전과 오후 문제가 이제 따로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2020학년도 문제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만 하셔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하죠. 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한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뭐가 좀 제일 중요하냐면, 여기서는 좀 넘버링을 잘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는 넘버링을 하면 내가, 왜냐면 예를 들어서 넘버링 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가의 내용을 써야겠다. 1번.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냐, 표 1과 2를 연결시켰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이 표 1과 표 2를 가의 내용과 여기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하면 내가 뭘 써야 되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원하는 답안을 쓰는 요건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때 훨씬 더 개요 작성을 할 때 수월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는 그래서 넘버링을 매겨가면서 이제 쭉 이렇게 끊어놓으면 되죠.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700에서 800자 내로 쓰는 거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구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나서는 두 관점을 활용한 다음에, 그쵸? 여기서는 남편과 아내의 입장을 나의 두 가지 핵심 개념을 근거로 서술하시오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그쵸? 그러면 다의 두 관점,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는 남편, 아내, 입장, 이 입장은 뭐야? 여기서는 라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적용 설명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버링, 내가 뭘 써야 되는지 개요 작성할 때 이거는 분명히 빛을 발합니다. 아시겠죠? 거기 나와 있는 건. 그 다음에 오후 문제도 뭐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는 나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역, 니은 가운데 하나를 들어서 설명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무작정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있는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적용 설명이기 때문에 제시문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밑줄 그은 내용들과 어떻게 연결시켜 쓰는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 나와 있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라의 시적 화자가 리을처럼 표현한 이유를, 그쵸? 여기서는 다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 이유도 어디에 있다?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 너무 길다고 나 못 읽겠어 이라기보다는 학교가 굉장히 친절하게 내가 써야 되는 게 무엇인지 좀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보시면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설명, 그 다음에는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기서는 문제점이죠. 결국에는 항상 이 문제가 나오면 문제 원인이 뭔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내용을 확장한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에 있어서 해결 방안 정도까지 이제 간단히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시문의 이제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죠. 거기 나와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오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설명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설명한 다음에 또 뭐가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는 사회와 국가에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 여기서는 부정적 영향, 이것도 그냥 쓰는 거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를 바탕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다의 내용이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시문 안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다 잘 적용 설명해서 써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경향 분석이라고 했을 때 뭐 특별하다라기보다는 우선은 좀 연습은, 광운대는 연습은 좀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왜냐면 이제 문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개요 작성이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 다음에 어떻게 끊어서 가야 되는지, 이 넘버링 할 때 어디 내용들을 연결시키고 있는지는 좀 제시문을 연습을 하면서 확인해 보면 조금 더 좀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는 것처럼 교과에 있는 핵심 개념들, 뭐 여기서 얘기하는 문학작품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회 교과목에서 나와 있는 핵심 개념들 있죠.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적용해서 연습하는 이해,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좀 필요하다 싶은 합격 어휘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과서 개념과 관련해가지고 나와 있는, 그러니까 논술문제 출제되었던 기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쭉 나눠 드릴 테니까 수업 시간에 이외의 시간들, 왜냐면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결국 오로지 논술로만 쓸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뭐 충분합니다. 경향을 분석하고 문제를 쓸 수 있는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그거 연습할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수치 자료 같은 것도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인 경향성이 어떤지,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텍스트와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이런 것들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수업은, 제가 이 광운대 수업은 어떻게 하냐라고 보시면, 뭐 가장 기본은 독해가 정확해야 됩니다. 독해. 그래서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독해가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정확한 독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표현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뭘 하냐면 이제 개요 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논제에서 물어보는 요구사항이 특히 광운대는 많기 때문에.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 처음 이제 독해에서부터 어떻게 표현력은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제시문들은 구성을 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을 저와 함께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첨삭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첨삭이 중요한데, 이 첨삭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첨삭들을 여기다가 이제 좀 캡처를 해놨는데, 우선 가장 기본은 자기가 쓴 글을 우선 이제 서면 첨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면 첨삭한 거를 가지고 이제 대면을 합니다. 대면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저도 이제 직접 첨삭을 하지만 또 다른 선생님이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보면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사실 뭐 다르다라는 게 전체적인 글의 어떤 방향이 다르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상대방을 좀 더 이게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를 수 있으니까 이 글이라는 것도. 그래서 그렇게 두 개의 선생님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제 답안을 채점을 할 거고, 그걸 바탕으로 대면 첨삭이 이루어질 거고, 그 대면 첨삭을 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를 할까 될 거냐면은 리라이팅을 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완벽하게 답안을 쓸 수 있고 그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5일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뭐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더 많은 시간들이 있으면 당연히 더 좋지만 5일이라는 요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자기가 광운대학교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수강후기는 제가 이제 논술을 오랫동안 가르쳐 오면서 학생들이 저에게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뭐 했던 그 뭐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참조를 해주시고, 뭐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광운대 이제 우리가 체조도 없이 할 수 있는 이제 학교들인데, 이거는 저와 함께 또 이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업을 듣고 하시면은 좀 더 합격에
가깝게 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와 함께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